안녕하십니까. 장자 읽는 최경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인간세를 마치고 오늘은 덕충부라고 하는 장자 4편에 이제 5, 6, 7 3개만 남았네요. 거의 이제 4편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덕충부라는 제목은 참 어렵진 않죠. 앞에 뭐 소요유나 그 재물론 같이 어렵지도 않고 그렇긴 한 제목이 지금 이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덕이 충만하다는 이 표시, 부적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표지, 덕이 충만하다는 표시, 덕이 마음속에 가득 찼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런 얘기이기도 하겠죠. 이 부자는 이제 부절이라 그래서 임금이 사령관한테 밖으로 나가면 자기는 이제 반으로 된 걸 갖고 저쪽도 또 반으로 된 걸 갖고 가서 맞춰보아서 딱 합치되는 걸 이게 부절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내외가 부합한다, 딱 들어맞는다, 부합한다, 딱 들어맞는다 할 때 이제 이거를 딱 쓰죠. 이 부자, 부합한다. 그래서 덕이 내면에 충만한 것인데, 덕이라는 게 원래 안에 있는 것이죠. 내면에 갖고 있는 것, 하늘에서 부여받은 것, 내면에 가득 차 있는 것인데, 이 외부에 있는 자기 외형, 요건 심이고, 외부에 있는 것과 딱 들어맞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니까 덕이 충만한 것이 외부와 딱 들어맞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뒤의 뜻으로 읽으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 면모가 떠올라요. 왜 그러냐면 이 덕충부에 나오는 주인공들 대부분 다 온전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육아에서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그래서 부모님이 처음부터 이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 갖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서 뭐 다친다거나 뭐 어디가 잘린다거나 기형이라거나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유교가 정상성에 대한 상당히, 지금 생각하면 모든 걸 정상이라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는데, 이 정상성 자체의 전제를 좀 따져보면 유교도 조금 좀 문제시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유교의 중심에 서서 이 기형이나 절름발이나 이 불편나 불구자나 이런 사람을 보면 되게 우습고 덕이 뭐가 모자라고 죄를 짓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당히 문제적인 관점인데, 유학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여기서는 덕충부에 나오는 덕이 충만한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장자만의 아주 독특한 세상을 보는 관점이기도 하고, 이게 덕충부가 가지고 있는 이제 파워풀한 면이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덕충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왕태 얘기가 나오죠. 약간 긴데 왕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노에 유올자 왕태하니 종지유자 여중리 상향이라. 여기 이제 유자 구문이죠. 뭐뭐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노나라에 왕태라는 올자가 있었다. 이 올자가 이제 월형이죠. 발음이 비슷한데,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한쪽 발이 잘린 사람이에요. 월형을 받은 사람, 형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전과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월형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야 다리를 자르는 거니까 월형을 받아서 월형을 받은 절름발이 왕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종지유자, 그를 따라서 노는 사람, 뭐 논이는 사람 가려도 돼요. 그를 따라서 논이는 사람이 중리와 상약, 상여죠, 비슷하다. 노나라의 왕태란 그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에게도 그를 따라서 논이는, 그 문화에서 배우고 논이는 자유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중리와 거의 비슷하다. 중리 밑에 제자들이 아주 많았는데 이 왕태한테도 제자들이 아주 많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공자 같은 덕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면 당연한 일인데, 이 사람은 올자란 말이에요. 전과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많이 그 사람한테 몰려갈까?
그 얘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 테마를 던졌어요. 상계라는 사람이 중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은 거죠. 왕태는 올자얀데 종지유자 여부자 중분 노한이이다. 왕태는 죄를 지어서 다리 발목이 잘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따라 논의는 사람이 부자 선생님과 노나라를 반분하고 있습니다. 반반씩이라는 얘기죠. 노나라를 반분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 사람의 차이가 현격한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불교 좌불이 허이왕 실이귀인이다. 주어 동사 주어 목조가 전혀 없죠. 주어를 왕태로 봐야 될까요? 왕태는 서서도 가르치지 않고 앉아서도 어떤 것도 의논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그에게 빈 채로 갔다가 꽉 차서 돌아옵니다. 이런 얘기죠. 참 재밌죠? 입불교 좌불의. 옛날에는 교육을 지금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실에다 몰아넣고 제 말대로 때려넣고 강제로 애들 앉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면서 주입식으로 교육시키는 이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방식, 이것이 그때는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유롭게 섰다 앉았다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교육 방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방식을 잃어버린 거죠 지금. 어쨌든 고유 여기도 유자금이네. 앞에 거 약간 다르긴 한데 불언지교 무형의심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걸 보면 정말 불언지교, 말을 하지 않는 가르침, 유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불언지교면 무형의 심성, 형체도 없는데 마음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거죠. 무형의 심성. 요건 아마 왕태를 가리킬 거예요. 여기서 무형이라는 형체가 없진 않죠. 형태 하나 잊어버렸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여기는 편안하게 해석하겠습니다. 다리 한쪽이 잘렸으니까 이렇게 온전치 않은 형태, 온전치 않은 모습을 하고도 저렇게 마음이 완성된, 마음이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것이, 완전한 사람이 사람으로 봐야겠네요.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무슨 사람입니까? 질문을 하는 거죠. 합당한 질문이죠.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의 영향인지 이것도 조심스럽긴 한데 불구자에 대한 게 우리나라가 최악의 나라 중에 하나죠. 서양에 가면 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아주 그냥 몸에 배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도 아주 뿌리 있게 남은 악습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그런 거죠. 몸이 온전치 않은데 어떻게 정신은 저렇게, 마음은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한 정도가 아니죠. 최상의 상태, 경지에 이르는 거죠. 중리가 말하기를 부자는 성이냐라. 부자라 그랬어요. 공자가 왕태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선생님은 성인이시다. 내가 부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부자고 그분은 거룩한 인간이다. 구야 직후이 미왕이라. 나는 단지 뒤에 처져 있어서 아직 그 선생님께 가지 못했을 뿐이다. 일반적인 얘기는 내가 그냥 한참에 뒤떨어져서 아직 그 선생님한테 배우러 가지 못해서 이르는 거지 그분은 나의 선생님이다. 이런 뉘앙스예요. 구장이위 사한데 이 황부려 구야호와. 나는 그분을 2차죠. 왕태 그분을 스승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나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겠느냐. 나도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은 어떻겠는가. 해가 노국이리요 구장 인천하의 여종지하리라. 이 가짜, 오늘 요번에 가짜가 여기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여기는 단지라는 뜻입니다. 어찌 노나라에만 그치겠는가? 어찌 노나라에서만 그러겠는가? 나는 천하 사람들을 이끌고서 그들과 함께 선생님을 따를 것이다.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죠. 이게 평가 문제예요. 상계에는 또 물어야겠죠.
피올자야 이 왕선생 기여용 여권이다. 약연자 기용심야 독약지하. 질문이 들어가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왜 훌륭합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죠. 한 단계 더 들어간 겁니다. 상계가 물었다. 피라 그래서 부자라고 지금 왕태죠. 이 사람은 지금 아직 그걸 모르니까 저 사람은 끝까지 주장하는 올자 발목이 하나 없는 죄를 져서 발목이 하나 없는 사람이고 왕인데 이 왕자를 이렇게 봐서 선생님 이 공자죠. 선생님보다 훌륭하니 이게 동사로 보는 거죠. 저는 올자인데 선생님보다 훌륭하니 여용 보통 사람들과 또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마음을 쓰는 것이 유독 어떨까요? 지경은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마음을 쓰는 것이 독특하게 뭔가 다른 게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이 왕선생의 해석이 좀 안 돼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올자인데 왕선생이라고도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왕태였잖아요. 사람들이 왕선생이라 부른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자보다 훌륭하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용역 원의가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해석을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중리가 대답을 하죠. 사생력 대의 부득 여지 변하고 수천지 복주나 역장 불여지 유한이다. 이제 그 왕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죽음과 삶은 인간에게 큰 것인데 이거를 이제 사생으로 지자를 사생과 함께 변하지 않는 사람이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왕태가 사생과 함께 변하지 않는다. 천지가 뒤집히고 떨어져도 하늘이 뒤집히고 땅이 떨어져 아니면 하늘이 떨어지고 땅이 뒤집혀도 이게 낫겠네요. 하늘과 땅이 뒤집히고 꺼진다고 해도 또한 그런 것과 함께 떨어지지 무너지지 않는다. 유락이란 말을 보통 쓰는데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그분이다. 그분이다. 그러니까 그 천지 개벽을 하는 일이 벌어져도 죽음과 삶이 와도 근데 사실 죽음일 텐데 죽음이 와도 그것 때문에 변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제가 여기서 이제 주어가 없기 때문에 주어는 이제 왕태로 보았는데 주어를 사생으로 보아도 돼요. 사생은 큰 문제인데 큰 것인데 사생은 그 왕태에게 어떤 변화도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천지가 뒤집히고 꺼져도 또한 그 왕태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렇게 봐도 장이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생이 큰 문제지만 이미 이 단계는 이제 그렇지 않고 미래로 되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도 더 큰 일이 벌어져도 그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심호무 여기서 이제 하루 읽어야 될 거예요. 요 글자랑 봐서 심호무하이 불염을 천하니 명물지화의 수기 종려라. 죄송합니다. 여기 여물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여지도 이제 천지가 되겠죠. 문장을 이제 일관되게 쓰는 걸로 해석을 한다면 무하 자기에게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 지금 다리 하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자기에게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아서 사물과 함께 변하지 않으며 이게 무하라는 건 자기 몸 일부분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있든 없든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걸 잘 알아서 자기 몸에
아니면 외부에 자기 내면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그것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물지와의 수기종냐라. 사물이 변하는 걸 오히려 명령을 내리면서 그 으뜸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이 명자가 나왔는데 뒤에 가면 나무는 하늘의 명을 나무는 하늘에 여기 가면 나무는 하늘에 아니구나 나무는 땅에서 이 명령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명령을 받은 건 인간. 그러니까 이 주재하는 거를 주어로 이제 명자를 쓰는데 이 사람은 사물의 변화에 자기가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주관을 하는 것처럼 명령을 내리는 그런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그쪽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명자를 쓴 겁니다. 사물의 변화를 주관하고 명령을 하고 그런 자질구레한 지연 말단에 신경 쓰지 않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다. 말은 멋있는데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상계라는 사람이 다시 묻죠.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위야. 종리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기이자 시지면 간담 초월야이며 자기 동자 시지면 만물케 일야라. 이 핵심 테마죠. 이자 다르다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이자 다르다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간담 초월야라.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그쵸? 다르다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내장에 간과 담 붙어 있잖아요. 간과 담이 붙어 있는 간과 담 같은 곳 가까이 있는 곳조차도 초나라와 월나라처럼 멀리 떨어진 존재이고 이런 뜻이에요. 한문이라는 게 참 묘하게 쓰죠. 우리 엄지와 검지가 있는데 같이 손가락인데 다르다는 관점에서는 엄지와 검지 사이는 우주를 중간에 끼어 있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간담이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간담상조라는 말이 있듯이 마주보고 있어 가까운 관계인데도 다르다는 관점에서 보면 초나라와 월나라처럼 먼 것이고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고 자기 동자 모든 것은 똑같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만물은 모두 하나이다. 말은 참 쉬운데 이 경지가 쉽지 않죠. 이 다른 것과 똑같은 것 사이를 자유롭게 스위치하면서 그거를 다 이 낱낱이 볼 줄도 알고 하나로 합쳐볼 줄 아는 사고방식. 진짜 어렵죠. 그 음악을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오케스트라 대편성이라고 그러죠. 오케스트라를 들어보면 100명이 넘어서 연주하는 걸 들어보면 바이올린, 뭐 첼로, 뭐 심벌즈, 뭐 이 피아노 소리가 다 따로 들려요. 그렇지만 전체에 어울려서 하나로 듣죠. 낱낱이 다 분해가 되면서 나중에 다 하나로 듣고 다르면서 같은 거죠. 대단한 관점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다. 부야견자 차부지 이목지 소이며 유심어 덕지화하며 물 시기 소일이 불견기 소상하고 시 상기족 유유토야라. 이와 같이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은 이목지소이 눈이 볼 걸 마땅히 보는 것, 귀가 마땅히 하는 걸 듣는 거죠. 귀가 마땅히 듣고 눈이 마땅히 보는 거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감각기관, 눈과 귀가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걸 이제 인식을 하고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험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목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을 받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뜻이고 유심호 덕지화 자기 내면의 덕이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 사물과 조화로운 걸 이루는 상태에서 마음이 논인다. 그러니까 이목에 헷갈리지 않고 덕지화 자기가 하늘에서 받은 그 자기만의 능력, 덕 이런 것을 항상 평화로운 상태에서 유지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는 시기소일이 불견기소상하고 물에 대해서는 그 만물은 모두 한결같다는 것을
보고 잃어버린 것을 보지 않으며. 그러니까 팔이 있건 다리가 하나 없건 이건 다 똑같다는 거죠. 똑같고, 그리고 팔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불견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기족, 자기가 잃어버린 다리를 보는 것을 유토, 흙 버리듯이 한다. 이게 자기 팔 한쪽이 흙과 똑같다는 경지에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그 밖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팔을 잃거나 다리를 잃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내면의 덕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계가 여기까지 들으면 오케이 할 줄 알았는데 질문을 또 하죠. 여전히 피해요. 설득이 안 됐습니다. 저 사람은 위기, 자기를 위하다. 유학에서 좋아하는 말. 유학에서는 이거는 이제 수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위기, 자기를 위하다. 근데 이제 위인이라고 남을 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한테 어떻게 잘 보이고 인식을 받을까 그거에 노력한 사람은 위인이라고 그러죠.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건 좋은 뜻으로만 쓰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합니다. 그래서 이 기지 득기심하고 이기심 득기 상심하니 물하위 체지하이리고. 여기서 아마 이제 확실히 나쁜 뜻으로 이기적인 뜻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뜻으로 하면 이해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의 지각 능력, understanding, 지각 능력으로 자기의 마음을 깨우쳐서 이 기심, 그 깨우친 마음을 가지고 상심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각으로 마음이 어떤 것을 파악해서 그 마음으로 일상적이고 보통 마음의 상심, 변하지 않고 아까 이걸 성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변하지 않고 항상 유지하는 마음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혼자만 아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요즘 말로 이기적인 사람인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거는 이제 취자의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렇게 모여드는 겁니까? 중리왈, 중자가 말하고 중리가 말하기를 인막거머 유수이 가머 지수하니 유지 능지 중진이라. 사람은 흘러가는 물에는 자기 얼굴을 비칠 수가 없고 지수, 멈추는 물에 자기를 거울로 볼 수 있으니. 지수죠. 명경지수라 그러잖아. 정지한 물에 자기를 비춰볼 수가 있으니 오직 지한 사람만이 지수처럼 멈춘 사람만이 중지를 지할 수 있다는 문장 몇 썼죠. 많은 사람이 지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에 맞춰 그들을 고요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뭐 오직 고요하게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만이 많은 사람을 고요하게 멈추어서 고요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뭐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묘하게 썼어요. 수명어지 유송백 독야 제하고 제하야 동하 청청하고. 여기 천이고 앞에 지었죠. 유요순 독아 정하야 제 만물지 수하니라. 행 능 정생 이정 중생 아니라. 땅에서 명령을 받은 존재들은 땅이 주관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 명령을 받은 것 가운데 소나무와 측백나무만이 홀로 이 올바로 선대요. 다른 판문이 정으로 됐어요. 홀로 남아서 그러는데 홀로 남아서 겨울과 여름에도 푸르고 푸르다. 하늘에서 명령을 받은 것 가운데 오로지 요순만이 홀로 올 발라서 만물의 수가 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제 괄호를 쳤는데 원본은 요 괄호 친 문장이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 교정본에 보면 요 글자가 다른 판본에는 나와 있다 되어 있는데 그 글자를 넣어서 해석하면 의미가 명료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넣어서 해석한 거예요.
송백만이 올바르고 하늘에서 명을 받은 건 요순만이 올바르다. 그래서 정생 자기 삶을 다행스럽게도 부사님 다행스럽게도 자기 삶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 모든 사람들의 삶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모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시지징 불구지 실인이라. 그 사람들이 최초의 모습을 하늘이 우리에게 그 땅에 사람이 누구나 태어날 때 갖고 있는 덕성, 그 시라 그러죠. 그 덕성을 잘 보존하고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바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구지 실야라. 두려워하지 않는 실상이 있다는 뜻이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용사 1인 웅입어 구군 하니 장구명이 능 자요자한데 유 약차자의 황관천지 부만물 지구육해 상이목 일지지소지 신미상 사자호화. 이 황자 여기까지 걸렸네요. 그렇죠? 용사, 용감한 군사죠. 용감한 군사 한 사람도 영웅스럽게 구군에 들어가는데, 구군도 많이 많은데 뭐 천자가 6군이죠. 그리고 제후가 3군이죠. 두 개 합친다 그러는데 뭐 이게 그냥 여기서는 실증적으로 볼 거 없고 수많은 군대라고 보면 될 겁니다. 용감하게 용사이르니 구군 사이로 용감하게 들어가는데 구명이 능 자요자, 명예를 구하면서 스스로에게 스스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는데, 용사한 사람도 명예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하물며 이런 사람은 어떻겠는가? 어떤 사람? 천지를 주관을 하고 만물을 굽어보며, 이게 명자랑 아파요. 만물을 굽어보며, 관이니까 위에서 굽어보며 단지 이 육체의 몸을 맡기고 육체에 깃들어 사는 거죠. 깃들어 살기만 하고 눈과 귀의 감각기관을 단지 이미지로서 뭐에 감각기관가 비치는구나 이미지로만 생각하고 자기 지지소지, 자기의 지식이 아닌 것들을 한결같이 아니면 하나를 꿰뚫어서 관통해서 보아서 신비상사, 마음이 한 번도 죽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겠느냐 이거죠. 용사조차도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불구,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불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피차 태길이 등하하리니 인즉 종 시야하니라. 저분께서는 장차 앞으로 나를 택해서 자연스럽게 주는 게 아니라 떠날 때가 됐구나 하고 혼자 떠난다는 거죠. 멋진데요. 나를 잡아서 멀리, 하자죠. 멀하자, 멀리 올라갈 것이니, 죽는 게 아니라 신선이 된다, 떠난다는 얘기죠. 멀나갈 것이니 남들은 그를 쫓아갈 것이다. 재밌는 얘기인지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해석은 뭐 대충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장자 특유의 글쓰기가 몇 개 보이긴 하죠. 일단 올자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논의를 정쟁시키는데 올자가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공자라는 거울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해서 왕태란 사람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떨지 상상하게 만들죠. 소설 같은 방식이죠. 누구를 얘기할 때 그 사람한테 직접 정보를 듣는 게 아니라 남한테 들은 정보로 그 사람의 이미지와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소설에서 나중에 후에 크게 발달을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논의가 점점 깊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피상적으로 끼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깨달은 경지까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걸 아는 공자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몇 가지 테마가 있는데 하나는 그렇구나. 나는 사람들은 그를 따를 것이다. 피차하긍 이물 위사호화. 저 사람이 이 위구문이죠. 저분은 왕태는 앞으로 어찌하여서 또 그래도 되겠네요. 어찌 기꺼이 만물 혹은 사람을 자기의 관심자로 삼겠는가.
그런 게 외물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는 얘기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통달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 유학적 사고 방식, 그러니까 내면의 덕성이 겉으로 드러나서 일치를 해서 훌륭한 사람은 그 뭐라 그럴까, 덕성이 훌륭한 사람은 뛰어난 외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온화한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한 사람은 내면의 덕성도 있다. 그래서 그 내면이 이 못된 거나 이런 거를 외부에서 몸가짐이나 예나 이 말이나 행실을 통해서 교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유교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안팎이 늘 일치하지는 않지만 내면이 문제가 있으면 외면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도 허용을 하고, 아니면 외면이 좀 문제가 있으면 내면만을 덕성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들을 하지만, 어쨌든 외면이 내면과 좋은 관계가 있다는 게 이제 육아의 기본 관점인데, 여기서는 충만한 덕과 불구자를 이렇게 대치를 시켰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의 이제 맹점을 파고 들어간 건데, 특히 이제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과자, 전과자인지 모르고 얘기할 때와 그 사람이 전과자인지를 알았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달라지죠. 마음이 뜨끔해지죠. 특히 그 사람이 뭐 폭행범이다 그러면 잘못하면 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선입견이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데, 통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걸 과감하게 올렸어요. 장자는 무슨 뜻일까, 그쵸? 내면에 존재하는 덕과 외부에 드러난 신체 상실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장자의 논의는 외부에 기형이거나 신체가 뭐 불구이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면의 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불구자니까 이상해 라고 외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를 그렇게 바라봐도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뒤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사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보아줄까. 한국 사회가 특히 그 체면 문화가 남아있는 게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그거 상관이 없다. 내면의 본성과 덕에만 충실해 살아가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은 쉽지만 참 그쵸. 이 불구자, 기형자,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예로 가지어서 논의하는 방식은 장자만의 특유한 글쓰기입니다. 이게 이제 내 편 이후로는 거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 편을 이런 불구자를 갖고 와서 이렇게 덕성을 논의하는 방식은 장자의 트레이드마크이기 때문에 장자의 진품글이다라고 판정하는 이 기준이기도 해요. 앞에서 보았던 그 쓰임새 무용지용과 이것과 두 개가 이제 장자의 트레이드마크 중에 하나죠.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이제 민중문화가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민중들의 우린 건강성과 민중들의 에너지만 주로 얘기하는데, 민중들의 야비함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 됐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19세기에도 있었다는 구도를 그렸는데, 그 구도 자체는 재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중은 에너지가 있고 민중은 어떤 발랄한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뭐 이 윗계급과 다른 자기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민중만의 야비함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늘 민중들의 에너지를 얘기하면 그 윗계급들의 위선과 뭐 거짓 세련됨을 얘기하는데, 고급 문화가 나쁜 건 아니에요. 민중문화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장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불구자 기형에 대한 이 마음을 갖고 있고 얘기를 했는데도 19세기 들어오면 탈춤이라는 거 보면은 그 병신과 이런 거에 대한 그 비하 반응, 혐오와 비하가 그냥 차고 넘쳐요. 이 참 그쵸. 인간의 역사라는 게 장자가 이렇게 이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정말 이 계속 앞으로 되풀이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쉽지가 않죠.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긴 안 됐는데, 여하튼 오늘은 첫 시간이고 덕이 충만한 게 어떤 것인지, 내면의 덕성을 일단은 물꼬를 텄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심화된 얘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